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양육비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한국의 양육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한국은 1인당 GDP의 7.79배가 든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7,182달러였으니 여기에 7.79배를 곱하면 약 221,748달러, 2013년의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6.3배로 2위, 그 뒤로는 이탈리아가 6.28배, 영국이 5.25배, 뉴질랜드가 4.55배, 일본이 4.26배, 미국이 4.12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고? 아휴, 진짜 한국에서 애 키우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며 요즘 애 키우려면 2억이 넘게 든다더라. 자녀 계획을 앞둔 한국 부부들을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든다. 이건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양육비 1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NN, 가디언 등 해외 언론에서 보도했던 자료가 조작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보도에 인용해온 자료는 중국의 미화인구 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였습니다. 미화인구 연구소는 베이징의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데요. 최근 이 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간했던 보고서를 수정 보완해 2024년 중국 양육비용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며 다시 한번 세계의 양육비가 주목받게 되었고, 덕분에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고서의 허점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내어놓은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우리 한국이 양육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보고서 좀 이상했는데요. 중국에서 내어놓은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학 입학 전인 17세까지 드는 양육비를 조사한 것인데, 황당하게도 우리 한국만 대학 학비 4년치가 포함된 21세까지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했으니 한국의 양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중국 연구소가 인용한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연구소에서는 2013년 한국보건사의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자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료는 출생 후 21세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한 데이터였다는 것이 문제였죠. 즉, 다른 나라의 자료는 다 17세까지인데 우리 한국만 21세까지 적용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한국만 비교군을 잘못 넣은 것일까요? 중국의 진짜 의도는 계산을 똑바로 해보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중국도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를 모두 더해서 자료를 산출하니 중국의 양육비는 1인당 GDP 대비 7.95배,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였던 것이죠.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당연히 좋지 않은 타이틀일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네가 안 좋은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찍히기 싫으니 비슷한 한국 데이터를 조작해 자기네들은 2위로 쏙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자료가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이 양육비 최고봉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자료는 직접적인 양육비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쓴 전기료나 공동비용 등 간접적인 양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직접 양육비만 집계하면 2013년 기준 한국 양육비 수준은 월 평균 108만원에서 68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와서 한국 양육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엉터리 자료로 전 세계를 속이려 한 중국, 정말 치가 떨리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밝혀진 진실들을 키워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 중국 14억 인구는 거짓말이다 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중국의 발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산하 제한 등의 인구 정책 영향으로 2030년부터 자국의 인구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2022년에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시기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본 일본은 애초에 중국이 발표한 인구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건 중국의 정부 기관인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본에서만 나온 게 아닌데요. 미국의 인구 전문학자는 중국 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수를 계산해보니 중국의 실제 인구는 약 12억 8천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주장 중인 14억과는 큰 차이가 나는 수치였죠. 그의 주장은 2023년 6월 중국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시 경찰서 데이터베이스가 한 해커에 의해 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해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시피트코인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어놓은 데이터의 양이 10억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걸 구입해서 분석한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내용이 중국 실제 인구 정보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10억 명 분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통계 처리를 할 때 애매하게 70%만 샘플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에 해킹된 유출된 데이터가 중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문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왜 인구를 속이는 걸까요? 중국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의 추측에 따르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시장과 값싼 노동력이 충분하다는 걸 어필해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GDP 조작설. 중국의 2023년 국내 총생산이 발표된 다음날 영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성장 데이터를 가진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중국만이 아니지만 일단 중국은 빼박이라는 말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이 수치를 믿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중국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9.6%를 기록, 수출입은 겨우 0.2% 증가, 그리고 중국의 월별 철강 생산량이 12월에 마이너스 14.8%를 찍으며 역대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저런 높은 성장률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또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투자 통계도 이상했습니다. 작년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50조 3,036억 위안, 2022년보다 3%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초 발표된 2022년 고정자산 규모는 57조 2,138억 위안이었습니다. 7조 위안이나 줄었는데 오히려 성장했다고 말하니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런 엉터리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GDP나 성장률 통계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중국의 고위 정치인이었던 리커창 전 총리도 미국 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중국 통계는 나도 믿지 않는다 라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조차 통계를 조작하다 보니 지방정부 역시 거짓 보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웃긴 건 지방정부의 데이터 조작이 날로 심각해지다 보니 국가통계국에서 통계 조작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속이면서 동시에 자국도 속이고 자국에게 속기도 않는 중국.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